안녕하세요. 정일의 가업승계 정서원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7월 25일 날 나왔죠. 이 개정안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모르면 또 크게 손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 중에서 하나를 오늘 좀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장점이 많다는 거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 방법 중에서 가장 큰 절세가 됐던 전략 중 하나가 세법 개정과 동시에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전략은 어떤 거냐면 바로 자본거래를 활용한 가족법인에서의 증여세 절세 전략이고요. 기존에 또 지주회사 전략으로도 많이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우선 법 바뀐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특정 법인 증여의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특정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주로 이제 가족 간, 부모 자식이 되겠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세 과세를 모든 것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과세 대상 거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재산 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 인수, 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 이런 것에 대해서 특정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되면 그 특정 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개정안에 추가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했는데 어떤 경우에 과세하겠다고 확대가 됐냐면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 법정 용어라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대표님 회사가 있고 대표님 자녀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표님 자녀 회사에 무언가 이익을 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 주주들도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 세법 개정안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이제 관련 예규를 보면 자, 납세자가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 시 특정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를 했죠. 답변은 이랬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앞에서 없었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이 온 거예요. 따라서 그동안 가업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업 상속 공제를 활용한 회사도 있었고 증여 특례를 활용한 회사도 있었고요. 상속 공제나 증여 특례가 좀 어려운 업종이나 상속 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불균등 저가 감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자본거래 앞에서 이제 개정안에 나온 이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을 줬는데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주게 되면 이건 역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건데, 세법에서 말하는 자본거래는 대표적으로 자본금이 변동하는 것을 자본거래라고 해요. 대표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증자, 감자, 주식 할증 발행,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자본금이 바뀌잖아요. 자, 이런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고요.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자녀의 법인이 이익을 보게 되면 올해까지는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하겠다는 게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표님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님만 주주로 있어요. 자녀는 주주로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주주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직접 주식을 주시면 증여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가 꽤 많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보통 증여세 구간이 30%, 50%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자녀한테 직접 주는 것은 반이 세금이니까, 더군다나 세금을 누가 내요? 자녀가 내야 되니까 더 이상은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아닌 자녀가 주주로 있는 자녀의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어요. 자녀의 법인에서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이익을 봤으니까 뭘 내야 돼요? 법인세를 냅니다. 자녀의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녀 법인이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바뀌죠. 부모님 법인이 있고 부모님도 주주지만 자녀의 법인도 주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분 구조를 부모님만 있던 지분 구조에서 자녀 법인이 들어오게 되는 게 1단계 전략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지분을 유상 감자, 유상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이 줄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95%를 갖고 있고요. 자녀의 법인이 5%, 아까 앞에서 1단계가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 자녀 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게 1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녀의 법인이 5%를 갖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 나는 주식 필요 없다. 부모님이 이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지분이 0%가 되고 자녀의 법인이 100%를 소유하게 된다면 자산은 누구 거예요? 부모님께 아니라 자녀께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핵심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했을 때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승계자인 자녀의 자금 및 세금 부담이 없어요. 자녀가 주식을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부담 없죠. 그리고 자녀가 이익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법인세를 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자녀가 자금 및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계자 소유 법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니까 부담하는 실효 세율이 법인세와 동일해요. 증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는 최고 50% 구간인데 법인은 200억까지는 20.9%죠. 지방세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19%에다가 지방세
10%를 가산한다 하더라도, 자, 세 번째는 피승계자, 즉 부모님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주식 양도세율입니다. 그런데 이 세율도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서 낮출 수도 있고요. 또 양도 차익을 없게 해서 양도세를 아예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피승계자, 즉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의 재산 가치를 최소화해서 현금화함으로써 부모님의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상속 개시 시점에서 사전증여 재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표님들이 사전증여를 검토하실 때 가장 염려하시는 게, 미리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을 하면 다시 합치게 된다는데, 내가 당연히 10년까지 살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데,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합산이 아니라 5년만 합산한다는 거, 이게 또 장점이죠. 자, 이렇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유리한 게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또 하나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산을 미리 이렇게 줬을 때 자녀들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게 내 거였는데 자녀한테 넘어감으로써 나의 위치가 조금 작아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 자, 이 부분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는 민사신탁을 통해서 아주 안전하게 대표님의 관리 안에서 이 자산이 임의로 매각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전혀 할 수 없게끔 대표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법률적으로 안전장치를 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할 때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가족법인을 활용한 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앞에서는 일단 지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은 증여세가 많고 애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을 활용해서 주고, 그래도 이것도 역시 또 법인에서 자금이나 법인세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죠. 시가로 구입을 할 때는. 자, 그런데 아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거를 없앰으로 해서 우리 자녀 법인의 자녀들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전략으로 승계를 완성한 회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이 전략이 좋기는 합니다. 세금도 법인세로 종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법인세는 또 자녀법인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억까지 대여가 가능하죠. 이자 기준으로 4.6%에서 1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자산의 이익을 줄 때 주주별로 항목별로 1억씩 해서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할 때 가장 좀 걸림돌이 됐던 것은 자녀법인에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회사가 500억짜리를, 부모님 지분이 500억인데 이것을 감자해서 지분을 없앤 경우에 자녀법인이 이 이익에 대해서 20%라 하더라도 500억이면 100억의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낼 수 있는 회사는 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두 번째 전략은 우선 지분을 최대한 자녀법인의 지분을 자녀법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지분을 조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자녀법인에 매년 배당을 해줍니다.
자녀법인이 그러니까 지분율이 높으면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해줄 수가 있지만 지분을 늘리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늘리기가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녀법인에서 우선 10%라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님 법인에서 자녀법인에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부모님이 90%, 자녀가 10%니까 4억을 배당하면 부모님이 3억 6천을 받아야 되고 자녀는 4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배당을 안 받고 자녀가 4억을 받아요. 주주가 4명이라고 한다면 각각 1억씩 배당을 받으니까 주주 한 명당 이익이 1억이 넘지 않으니까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은 좀 달라요.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내야죠.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 지분에 따라서 법인세가 달라져요. 이 자녀법인이 20% 미만으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 30%가 입금 불산입, 즉 7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아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4천을 받아야 되는데 3억 6천을 더 받았죠. 자, 이 법인이 배당이니까 뭐 이 4천도 포함되겠네요. 4억을 받았으니까 4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지분을 10% 갖고 있으니까 바로 요 20% 미만에 해당이 돼서 4억이 아니라 2억 8천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자녀법인이 만약에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가 아니라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요. 그러면 4억이면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는 거고요. 50% 이상 갖게 되면은 100% 입금 불산입, 법인세 없습니다. 주주당 1억 원 미만이면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만 있다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거예요. 재산 증여와 차등 배당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1억을 자녀법인에 증여를 해줘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부모님 법인에서 증여를 해주게 되면 지금 개정세법으로 보면 1억이면 2090, 2억이면 4180, 자, 10억이면 2억 900 뭐 이런 식으로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자녀법인에서 단 1%만 부모님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법인세는 1%지만 99%를 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7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니까 2억이 아니라 2천이 아니라 1,400, 또 10억인 경우 2억이 아니라 1억 4천에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단 1%만 있어도. 그런데 자녀법인 지분이 1%가 아니라 20%다라고 한다면 2천이 아니라 418만 원, 628만 원을 1672만 원을 절감하게 되죠. 10억인 경우에는 차이가 큽니다. 자, 아까 2억이라 그랬는데요. 실제 내는 거는 4천, 즉 1억 6천 정도 절세가 되고요. 자녀법인이 부모님 회사의 법인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직접 증여했을 때 내는 법인세는 다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 자녀법인을 앞으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최대한 지분을 높여주시되 우선 20%라도 확보를 해드리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고요. 올해까지는 내 주식을 소각해서 자녀 법인의 주식을 상대적으로 지분을 올려주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차등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그런 구조를 오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가족법인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독이 되는 개정안이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세율 조정인데요. 기존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도 일반 법인하고 똑같이 법인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200억까지는 19%의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지배주주 등 지분이 50% 초과. 우리 가족법인은 가족이 100%예요. 타인이 거의 없습니다. 1번 다 들어가고요.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혹은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 이게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뭐 두 가지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도 들어갈 겁니다. 홀딩스나 부동산 법인은 직원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법인세가 19%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법인의 지분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임대법인, 지주회사 등이 실효 법인세율 인상 부분을 살펴보면 법인 소득이 1억이면 1,100만 원이 늘어나고요. 2억이면 2,200만 원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1단계는 대표님들 50%까지 힘들더라도 최소 20% 지분은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만 확보를 하더라도요. 상당 부분, 20%만 확보를 하더라도 80%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이에요. 자, 입금 불산입. 법인의 이익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안에 자녀법인의 지분을 20%로 확보하는 것과 내년에 확보했을 때의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자녀법인의 처음에는 한 5% 정도 양도를 주식을 시가로 하고요. 그리고 5% 갖고 있는 자녀법인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95%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지분을 줄임으로 해서 감자가 됐든 소가기가 됐든 줄임으로 해서 자녀법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20%의 지분을 갖게 되는 전략입니다. 50억인 회사 같은 경우에 올해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자녀 회사 지분을 20%로 만들어 주는데 1억 8,7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500억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 지분을 20% 만들어 주는데, 즉 자녀 회사가 100억 가치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세금이 20억 정도면 돼요. 자녀법인의 지분을 20%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은 40억으로 44억으로 늘어납니다. 회사가 클수록 차이는 훨씬 더 커져요. 물론 승계를 위해서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자녀법인의 현금 보유가 크지 않다면 적어도 이 20%라도 빨리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내년부터 차등배당을 통해서 법인세 최소로, 법인세는 이익의 20%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증여세 없이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올과 내년에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지주회사 전략을 실행할 때 검토해야 될 세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양도할 때 시가로 하느냐, 저가로 하느냐, 증여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또 거래자의 또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도 달라지고요. 이 지주회사 전략 중에서 하이라이트인 유상 소각, 특히 저가 소각인 경우에 의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니까요. 이 소각을 할 때의 가격도 역시 회사에 따라서 적정 가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세법 개정 후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들이 법 바뀐 다음에 그때 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가 이제 거의 5년, 5년이 넘었죠. 차등배당 법이 개정될 때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차등배당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그때 이제 방송 보시고 많은 대표님들이 찾아오셨고 많은 회사가 차등배당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이 자산을 많이 보유했어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어차피 대표님이 내야 될 배당세만 자녀분들이 내고 그 자산을 증여세 없이 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당 소득세와 증여세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거의 없어졌죠. 많은 대표님이 그때 했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때 정 소장님 방송 보고 할까 말까 했는데 했을 걸 후회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녀 법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혜택이 법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가능했던 절세 전략이 이제는 세법 개정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세법이 개정된다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략이니까요. 대표님들 하든 안 하든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마 이제 8월이 거의 끝나가고 9월까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10월부터는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대표님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하게 대표님의 절세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대표님을 만날 전문가는요. 가업승계 컨설팅을 10년 이상 한 전문가들이고요. 가업승계 절세 솔루션으로 500억 이상 세금을 절감해드린 전문가들입니다. 저희 회원사는 35,000개가 넘고요. 또 컨설팅 횟수는 17만 건이 넘습니다. 대표님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솔루션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대표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표님의 입장에서 대표님의 자산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런 절세 전략에는 추후에 소명이나 조세불복 등 많은 부분들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표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 중에서 대표님들이 챙길 게 예년보다 좀 많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뤘고요.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다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 절세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